자, 우리 이제 추상 클래스를 마치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추상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클래스냐 추상 클래스냐라는 걸 우리가 구분 짓는 구분작은 뭐였습니까? 그죠? 추상 메서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추상 메서드들은 상속을 받아서 다 완성이 되어야 인스턴스를 비로소 생성을 할 수가 있었으며, 아울러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못한다라는 그러한 좀 뭐 현업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빌미암아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구두상으로라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GUI라든지 뭐 UI라든지 이게 전부 다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전미사로 전부 다 인터페이스가 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적인 뭐 그냥 한 가지 예로, 자, 윈도우를 예를 들면서 내가 어떠한 저기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난 몰라도 모니터만 보고 거기에 깔려져 있는 윈도우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 뭐 하드웨어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동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한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는요, 일종의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 그래서 추상 클래스에서 제가 기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보다 훨씬 더 추상화 정도가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코드를 쳐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현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 설계도예요. 가이드만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도 팀장들이나 이런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가이딩을 잡아주듯이, 요즘에는 이제 팀장이 뭐 이렇게 가이딩을 내려주는 것보다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서로 봐가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개발을 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JDK 1.8부터는 요 두 개의 멤버가 추가가 됐지만, 일단은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인터페이스의 멤버에는 추상 메서드와 상수,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스태틱 파이널을 의미하니까 파이널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멤버로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멤버는 지금 현재로서는 4개예요. 추상 메서드, 스태틱 파이널, 그리고 디폴트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이렇게 4개인데, 일단은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뒤로 좀 빼놨어요. 빼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자, 상수는 인터페이스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개념이긴 하나, 상수는 선언은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아울러 이제 추상 메서드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의 본질입니다. 본질. 알겠죠? 그래서 뭐 디폴트 정적 메서드 선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로 한 90% 이상, 95% 이상은 이제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여 재정의할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도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겠죠. 맞나요?
추상 메서드가 주된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어요. 또한 아울러 얘는 생성자라는 것도 없어요. 추상 클래스는 생성자가 있었죠. 그죠? 예. 그러나 얘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작성을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역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현하도록 표준을 제시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에서 공업 표준이라는 게 있죠. 그죠? 공업 표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룰들이 있어요. 표준들이. 근데 그러한 표준들을 각 회사들은 다 거의 다 준수를 하되 그 회사의 환경에 맞게끔 일부 고쳐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적어 놓고, 그죠? 맞나요? 예. 우리하고는 여기에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는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표준을 제시한 곳에서도 그거는 수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칠판에 좀 적을게요. 방금 칠판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 객체를 만드는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추상 메서드들로 협의된 추상 메서드들로 쫙쫙쫙 절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하나의 클래스, 즉 구현객체다. 그죠? 이게 구현객체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구현을 하는 거잖아요. 클래스를 저렇게 클래스 A처럼. 맞죠? 그런데 이놈이 하나일 뿐일까요? 아니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이놈도 여기에 내용을 보고 구현을 하게 되고 또 한 놈도 이렇게 이걸 보고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클래스별로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 계열에 의거해서 얘네들이 다 여기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개발 코드에서는 메인 메서드가 되겠죠. 메인 메서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루틴에 맞게끔 짜기 위해서 자, 시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 요것만 바라보면 이 메서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나는 몰라. 맞죠? 나는 몰라. 어떻게 구현돼. 근데 단지 뭐 하는 기능이다 라는 걸 서로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것만 바라보고 선언부만 알면 되잖아. 맞죠? 메서드 선언부만 알면 호출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죠? 네.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은 아시겠나요? 얘가 표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메서드 다 오버라이딩하고 지 자신의 메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자체에 있는 메서드들은 우리가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인터페이스로 대입이 되면 이 고유의 메서드는 사용 못하겠다. 그죠? 그죠? 왜? 여기에 근본이 없으니까. 그죠? 예. 됐나요? 예. 그리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말씀드린 바대로 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함에 있어서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것과 다른 것 빼고는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하고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1.8 이전에 작성된 내용인데 제가 좀 추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추상 메서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애브스트랙트에 이제 요거는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만 이 속성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정수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네. 근데 있는 곳이 인터페이스 안에 블락이야. 그러면 얘는 아하 스태틱 바이너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명시적으로 쓰게 만들게끔 했다라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걸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 제어자를 안 적어주면 컴파일을 안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라도 이거를 스태틱 파이널로 적겠지만 다행스럽게도 프로그래머의 노고를 덜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제어자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JDK에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상 메서드고 상수입니다. 그냥 정수값, 변수값이 아니고요. 상수값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메서드가 아니라 추상 메서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지만 구성 요소는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 가능하다. 그리고 1.8부터는 디폴트와 정적 메서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 변수는 자 이렇게 public static final이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메서드는 public abstract여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컴파일 당시에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바꾸면서 얘들이 전부 다 붙어줍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인터페이스 플레인 카드라고 되어 있다면 자 public static final int spade 4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가장 큰 정석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두 번째 final int diamond 이렇게 적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턴스 필드인 파이널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스태틱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역시 스태틱만 붙어가지고 이거는 정적 상승과 정적 그냥 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이렇게만 적어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파이널은 알아서 붙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int clover 이렇게 해도 public static final이 붙어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public abstract string get card number 이렇게 만들어 놔도 이게 가장 정석이지만 이렇게 string get card kind 이렇게 해도 앞에 public abstract가 앞으로 컴파일 당시에 붙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만 잘 알고 있다면 굳이 앞에 static final을 붙일 필요도 없고요. public abstract도 붙일 필요는 없겠죠. 맞나요? 예. 됐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안 됐다. 그죠?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됩니다. 다중상속이 되는 이유는 어차피 자손 인터페이스다 말이죠. 자손 인터페이스는 조상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들을 다 상속받았기에 구현 클래스에서는 맨 마지막 자손 클래스만 구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것만 구현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봅니다.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처럼 상속이 가능한데 이렇게 인터페이스 무브업을 해서 void move라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 있고 어택커블은 자 어택이라는 게 하나 추상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파이터블이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익스텐즈에서 무버블과 어택커블을 이렇게 자 상속을 받았어요. 익스텐즈를 통해서. 그죠? 그렇다면 얘의 멤버는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상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이유는 여기 이것만 따로 상속을 구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것만 따로 또 구현하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도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요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에이블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봤던 것 중에 왜 클로너블이라고 클론이 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본 적 있죠. 그때 클로너블은 그러면 뭐였겠습니까? 인터페이스였겠죠. 예. 그리고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또 봤죠 한번. 그죠? 그것도 뭐겠습니까? 인터페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블로 끝나는 것으로 선언이 되곤 한다. 근데 100%다 에이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와 같은 최고 조상 같은 개념이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성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키워드가 extend가 아니라 implement를 쓴다라는 거죠. 그게 클래스라면 상속받는 게 클래스라면 extend가 될 거고요. 그걸 상속받는 게 인터페이스라면 implement를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도 이게 중요하죠. 일종의 조상이기 때문에 얘도 얼마든지 다형성이라는 개념이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된 추상 메서드. 자, 구형 클래스에서는요,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 파이터 해가지고 implement 파이터블 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파이터블에는 추상 메서드가 몇 개 있었나요? 두 개 있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를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인스턴스 만들 수 있겠다, 그죠? 맞나요? 맞죠? 예. 자, 그리고 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 파이터블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구현했다면 자동으로 얘도 뭐가 됩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추상 메서드를 구현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되겠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추상 클래스에서 조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구현하면 그 또한 하나의 추상 메서드를 더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추상 클래스죠. 맞나요? 예. 아울러 상속과 구현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고 그리고 implement에서 fightable이라고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점 연습을 해가면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예. 자,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형성입니다. 보세요.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상 클래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손 클래스 이렇게 넣으면 상속에 의한 다형성이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만약에 파이터 클래스가 유닛을 상속을 받고 implement 파이터블을 구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파이터 클래스는 오버라이딩 다 했으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파이터 클래스는 지가 만드는데 문제 안 되죠. 맞나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파이터블 인터페이스 타입이 왔다. 그죠? 맞나요? 인터페이스가 앞에 왔고 그에 대입되는 게 지금 구형 클래스다. 그죠? 맞나요? 파이터블을 구현한 클래스가 파이터잖아요. 파이터블을 구현한 클래스가 파이터. 맞죠? 그렇기에 이게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다양성이잖아요. 인터페이스 필드의 다양성이고 앞서 상속에서 배운 거는 그냥 클래스에 의한 필드의 다양성이고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내용이 다를 뿐이죠. 맞나요? 자,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자, 메서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에 뭐가 왔나요? 매개 변수로. 그러면 파이터블이 왔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바이 메서드를 쓸 때 페어런트 객체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벡터를 쓸 때 add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은 오브젝트였어요. 맞죠? 그렇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여기에 매개 변수로 다 왔죠. 그죠? 그게 바로 상속에 있어서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왔어요. 그럼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파이터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클래스가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제약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리턴 타입의 매개 변수가 리턴 타입이 지금 파이터블이라고 인터페이스가 적혀져 있네요. 그죠? 인터페이스를 리턴한대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겨줄 것은 반드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프로덕트가 왔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뉴 프로덕트가 가도 되고 뉴 TV가 가도 되고 뉴 오디오가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장점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발 시간이 단축시킬 수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표준화가 가능하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내가 자바 닥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서로 관계없는 클래스들 간에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다. 이 뜻은 이 A와 B라는 클래스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도 인터페이스, 여기도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치면 얘 둘이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통상 간접적인 관계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인다이렉트 관계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I라면 I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겠다. 그죠? 맞나요? 예. 자, 한 가지 예를 한다. 자, 한 가지 제가 자바 닥스에서 한번 봅시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 자바 닥스에서요. 그냥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 자바 유틸에 있나? 그렇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바 유틸 패키지 밑에 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많아요. 그죠? 맞나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리스트가 있다. 그죠? 리스트에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에 가보니까
리스트를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implementing classes. 즉, 알려진 구현된 모든 클래스라는 뜻이에요. 그죠? 맞나요? 영어로 치자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stract list, abstract sequential list, array list, 뭐 계속 전미사가 리스트가 다 붙죠. 근데 스택하고 벡터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버전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표준을 그냥 따라가주기 위해서 이거는 뒤에다가 리스트를 안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메서드를 봅니다. 여기에 인터페이스 리스트에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에 가보니까 우리 애드 봤네요. 그죠? 이거 뭐였어요? 벡터에 객체 추가하는 거였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또 봤던 게 get도 있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isEmpty 있다. 그죠? 그리고 iterate도 잠깐 봤다. 그죠? 그리고 remove 있다. 그죠? remove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게 size 있다.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몇 개의 메서드가 토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8개가 지금 추상 메서드로 다 존재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가보죠. 어레이 리스트에 이 28개 이상의 메서드가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는지 보면 되죠. 눈으로 잘 보십시오. 인터페이스에 지금 add는 2개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 그죠? 역시 addall도 2개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고 클리어가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럼 비교를 해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가볼게요. 가봤어요. 가니까 얘는 자 all implemented interface 해서 자 모든 어떤 자기가 이 어레이 리스트가 구현한 인터페이스들의 나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맞나요? 지가 구현한 인터페이스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리스트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어레이 리스트에 이제 구현부가 있는 메서드에 가봅니다.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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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오브젝트 거고요. 그리고 contains, 그리고 이 포이치는 나중에 람다식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isEmpty 있었죠? iterator 있죠? 또 뭐 있습니까? remove 다 있죠? 맞나요? 그리고 size 있죠? 맞나요? 그리고 이런 거 다 보셨죠? 그죠? 맞나요? 예. 하나하나 다 세알려 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 똑같이 리스트 계열인 벡터에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썼던 벡터에도 역시 가보면, 자, 메서드에 가봅니다. 다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도 이 벡터도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놨네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리스트에 있는 추상 메서드 28개를 다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다면 얘는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되겠죠. 네. 그런데 다 구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리스트 계열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예. 한 개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코드만 한번 보고 예제 칩시다. 자, 이것도 자 인터페이스의 장점의 예제인데요. 한 3분 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드를 보면 referable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referable이라고 추상 메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멤버가 없어요. 클래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네. referable은 수리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유닛이 최고 조상이고요. 그리고 에어 유닛, 지상하고
뭡니까? 공중 유닛으로 나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탱크, 그리고 SCB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린도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탱크는 그라운드 유닛이죠. 그리고 얘는 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아, 인플리먼트. 아니 그게 아니라 니 스타 안 해봤나? 아, 다 됩니다. 탱크는 SCB가 붙어서 수리가 되죠? 예. 그래서 얘는 임플리먼트 리페어러블이 붙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마린은 수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얘도 역시 그라운드 유닛이긴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임플리먼트가 안 붙었다. 그죠? 예. 그리고 SCB는 얘 자신의 얘의 기능은 미네랄 캐는 기능도 있지만은 얘는 리페어하는 기능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자신만의 메서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라운드 유닛이고, 그리고 자 임플리먼트에서 리페어러블 저거끼리 쳐붙어 가지고 수리할 수 있죠. 그죠? SCB는 얼마든지. 근데 여기 한번 봅니다. SCB는 수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여기에 매개 변수로 넣어놨어요. 그죠? 인터페이스 자체를.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예제에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탱크 올 수 있죠? 왜? 왜 올 수 있는데요? 그렇죠. 리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린은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겠죠? 왜요? 메딕이 고쳐줘서?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여기 너희들만 듣는 것도 아니잖아. 내 동영상에 누군가 지금 14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을 때 메딕이 고쳐줘서 누구 이거 할 거야? 왜 못 들어옵니까? 리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유닛이 좀 많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이건 지금 테란의 이제 뭐 종족 가지고 지금 한 건데 여기에서 그라운드 유닛하고 지상 유닛 바꿔가지고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자 이거는 형규가 만들고, 이거는 미지가 만들고, 이거는 민석이가 만들고, 또 뭐 드랍십은 누가 만들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그러면 분업이 되잖아. 아울러 여기에서 메인 메서드에서는 뭐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없지만 여기에 리페어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UI를 배우게 되면 이제 UI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터지면 이벤트가 수리해라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R 누릅니까? 요즘에? 난 요즘에 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리라는 기능을 딱 우리가 SCB한테 클릭해 놓고 어떠한 유닛한테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붙이는 게 이벤트거든요. 그 이벤트가 터지면, 이 리페어러블이 작동되도록 해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마린 옆에 갖다 붙으면 수리 안 되죠? 예. 그러면 에러를 띄우겠죠.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맞나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옵니까? 조금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옵니까? 예? 됐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예제를 한번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일단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